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의 경찰 공무원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39강 수업도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수업을 진행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39강 수업에서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 행정 통제에 남아있는 몇 가지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살펴보고 이제는 경찰학 강론 그 첫 번째로 생활안전 경찰 활동부터 또 하나하나 기출문제를 풀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420페이지에 문제는 532번 문제부터 여러분들 이번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32번입니다. 자, 경찰, 감찰 규칙을 물어보고 있죠.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또 우리가 한번 스타트를 해봐야겠죠. 자, 1번입니다. 감찰관이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민원 접수 사건이었죠. 자,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민원 접수 사건은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2개월 이내와 관련된 연장 규정도 존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민원 접수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명백하죠? 그리고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바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풀이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적절한 것이든 틀린 것이든 명백하게 제 스스로 판단이 되면 저는 솔직히 다른 지문은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요. 그러나 우리는 공부 차원에서 정답이 명명백백하게 보이더라도 다른 보기 지문이 왜 틀렸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기 2번을 보시면 감찰관은 자료 제출, 출석 요구, 현지 조사, 이러한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구할 수 있어야 원활한 감찰 활동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경찰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당한 요구가 없으면 여러분들 요구에 응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말장난하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감찰관이 이제 감찰 조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감찰 조사 1이 있겠죠. 그러면 감찰 조사 1로부터 며칠 전까지 의무 위반 행위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되죠. 여러분들 3일 전까지 알려줘야죠. 그런데 여기에는 5일 전까지라고 했으니까 보기 3번 역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간단한 내용인데요. 이제 감찰 조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감찰 대상자가 딱 자리에 앉으면 감찰관은 일단 뭘 알려줘야 됩니까?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진술 거부권의 권리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32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네요.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적절한 것이 아주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빠르게 그리고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 우리 5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보공개법입니다. 자, 이 법률상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런데 특히 불복 구제 절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떠올리셔야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맞죠, 여러분? 그리고 이와 유사한 문제가 이미 앞에도 있었죠. 결국 기출은 반복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기 1번을 보시면 이의신청이에요. 이의신청. 여러분들 이의신청은 불복 청구 공개 유무에 대하여 여러분들 비공개 결정이 있고 비공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이의신청 기간 며칠 이내였죠? 30일 이내였죠. 그리고 정부 공개 청구를 했는데 20일이 경과했어. 그런데도 정보 공개 결정이 안 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며칠 이내였죠? 30일 이내였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60일 이내가 생뚱맞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이 바로 X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의 신청 기간, 불복 공개 결정이 있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했는데도 공개 결정 유무가 결정이 안 나면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533번 문제도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명명백백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볼까요? 이의 신청을 받게 되면 며칠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해야 되죠? 7일 이내. 맞죠? 자, 며칠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죠? 역시 7일 이내. 맞죠, 여러분? 그래서 2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3번은 자연스럽게 5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행정소송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4번도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33번 문제는요. 문제 지문 자체는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읽어보면요.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지문이 길다고 여러분들 혼란 또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차근히 읽다 보면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 새록새록 떠올라서 이런 문제는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5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3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저희가 38강 수업에서 제가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기준, 징계 또는 문책 요구부터 맞죠, 여러분? 현지 조치에 이르는 9가지의 처리 기준의 핵심 용어들과 잘 매칭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534번.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들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선 요구입니다. 여러분들 이 개선 요구는 시정 요구하고도 조금 구별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개선 요구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죠. 모순 그리고 개선.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X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대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개선 방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안, 개선 방안 이 두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고라고 그랬죠.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쉽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기 2번 보시면 권고인데 여러분들 권고는 대안이라는 말과 개선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개선 방안. 그런데 보시면 모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개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순, 개선 이 용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바로 개선 요구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변상 명령이라는 게 들어가면 바로 변상 책임이 핵심 용어로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쉽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통보입니다. 여러분 통보라는 조치 기준 또는 처리 기준의 핵심 용어는 자율적 처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이 5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이거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핵심 용어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4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생각보다는 어렵지가 않죠. 자, 다음 여러분 535번이죠. 예, 535번 보겠습니다. 자, 정보공개법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문제가 참 짧네요, 지문이. 자,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가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정보공개 청구인데요. 여러분들 문서로도 가능하죠. 청구서 제출. 그리고 말로써도 가능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정보공개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했죠. 행정청이 부담한다. X죠. 자, 그리고 이의 신청 절차 거칠 필요 없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능했죠. 5죠. 이 문제는 너무 쉽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제 우리 경찰 행정학 파트에서 경찰 행정 통제의 마지막 문제 536번 문제입니다. 경찰 감찰 규칙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까요?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보시면요. 함정이 있죠. 2번의 내용은 일단 교류 감찰이죠. 그런데 교류 감찰의 핵심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소속 경찰기관장의 지시라고 되어 있네요. 함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이런 함정 파악을 위해서 우리는 꼼꼼히 문제를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다른 경찰기관, 다른 행정기관 뭡니까 여러분? 기관 통보 사건이죠. 자, 자연스럽게 1개월이죠. 그리고 연장 규정 없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심야, 여러분 심야 조사 관련해서 여기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자정부터 06시까지 조사를 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동의, 심야 조사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536번 문제의 정답은 함정 지문이 들어가 있는 보기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 축에는 속하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 행정 통제를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찰학 강론 파트의 기출 문제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경찰학 강론, 다른 말로 우리가 분야별 경찰 활동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분야별 경찰 활동에서 15% 내외, 즉 6문제 내외가 출제된다라는 공고문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6문제로 고착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내외라는 표현이 상당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6문제는 나올 거고요. 내외이기 때문에 8문제, 9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을 해 볼 때에 여러분들 분야별 경찰활동은 총 7가지의 경찰활동 파트가 있죠. 그래서 생활안전경찰활동부터 외사경찰활동까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순경을 채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특히 순경이라는 계급은 생활안전경찰활동 업무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활안전경찰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활안전경찰활동에서 2문제 내외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 파트가 바로 수사경찰활동 파트인데요. 여러분 이 수사경찰활동 파트는 우리 순경채용 경찰학에서는 실질적으로 문제화되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2022년 3월에 있었던 1차 채용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수사경찰활동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수사 업무, 특히 수사경과가 별도로 있고 여러분들이 순경으로 입직하고 난 이후에 바로 수사경과 보직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순경 채용 시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수사경찰이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솔직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사경찰은 몇 문제가 나올지 판단할 수는 없고 다만 1차 채용 시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승진 시험에서는 중요하겠죠.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사경찰은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수사경찰 파트에서는 저희가 기출문제를 따로 푸는 시간은 갖지 않을 겁니다. 진도상의 의미도 있고 시간의 의미도 있지만 실제 기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전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사경찰활동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시고 질문할 내용이 있다면 저 서진호 경찰학 카페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 서진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천재 수업에서는 수사경찰활동은 풀어보는 시간은 갖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경비경찰이 있죠? 여러분 이 파트에서 당연히 한 문제 내외가 출제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통경찰이 있죠? 여러분 교통경찰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내외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문제가 출제되면 주로 판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면 판례와 법령이죠. 법령 조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정보경찰이 있죠. 그런데 정확한 명칭은 이제는 공공안녕정보경찰이죠. 간단하죠, 여러분? 집시법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내외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다음 여러분, 보안경찰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안보수사가 될 겁니다. 보안경찰. 역시 여러분, 한 문제 내외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사경찰. 역시 한 문제 내외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러분들 약 6에서 8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따진다면 우선순위를 반드시 보셔야죠.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수사경찰을 그나마 비중을 적게 두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수사경찰도 암기해야 될 거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순경 채용 시험에서는 수사경찰의 영역 범위 출제 가능성이 다른 분야별 경찰활동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안전경찰활동,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426페이지에 537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활안전경찰활동의 핵심은요, 바로 순찰활동이에요. 생활안전경찰활동의 핵심 사무가 바로 순찰활동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순찰활동과 관련해서 과거 미국에서 다양한 순찰 연구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활안전경찰활동에서 두 문제 내외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로 법령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도는 솔직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불이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찰 연구 실험, 이 부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순찰 연구 실험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경찰 순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여러분들 이 부분 하나하나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뉴학시 도보 순찰 실험입니다. 여러분 이 뉴학시 도보 순찰 실험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도보 순찰 실험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순찰 실험 연구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차량 순찰 실험. 자, 두 번째가 도보 순찰 실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들 차량 순찰 시험은 뉴욕시, 그 다음 캔자스시 이렇게 두 개의 실험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도보 순찰 실험은 뉴욕시 그리고 플린트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실험의 의의 그리고 결과 이것이 시험에 나올 수는 있겠죠.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자, 그래서 뉴욕시 도보 순찰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보 순찰이요, 범죄율을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보 순찰을 많이 도니까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결국에는 순찰은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시민들이요. 엄청난 안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뉴학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저는 경찰 조직법에서 다뤘죠.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부터 일반적으로는 생활안전 경찰 활동에서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찰학 시험이 변경되면서 분야별 경찰 활동에서 6문제 내외로밖에 출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 지역경찰의 조직을 저는 경찰 조직법으로 이관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 2번, 3번 지문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찰 조직법상의 지역 경찰 조직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2번을 보시면 순찰팀장은 1근 근무를 한다? 여러분 순찰팀장이 1근 근무를 합니까? 상시 교대 근무를 했죠. 맞죠, 여러분? 바로 틀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순찰 관련된 휴게 시간, 휴무 횟수 이러한 것들을 지역경찰 관서장이 정했습니까? 틀렸죠. 누가 정했죠? 시도 경찰청장이 정했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여기 2번 지문 너무 쉽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를 이미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자, 순찰 근무자의 업무 볼까요? 경찰 사범의 단속 및 검거 맞습니다. 현장 근무니까 방문 방범 진단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설 및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 여러분 시설 및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은 순찰 근무자의 역할이 아니라 상황 근무자의 업무였죠. 자, 다음 여러분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채관리, 문서관리죠. 이건 여러분 행정 근무자의 업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여러분 이 순찰의 기능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학자가 2명이 있는데요. 바로 이름은 쉬워요, 여러분. 헤일 그리고 워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헤일은 순찰의 기능을 5가지를 언급했고 워커는 3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일의 5가지 기능, 워커의 3가지 기능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외워두실 건 워커의 3가지 기능을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 억제,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공공안전감의 증진, 그리고 여러분들 대민 서비스 또는 치안 서비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교통 지도 단속은 여러분들 워커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헤일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헤일과 워커의 주장 내용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 그래서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순찰 연구 또는 순찰의 기능 연구 이 부분은요. 여러분 그동안 시험에 거의 출제된 일은
없었죠. 자, 그리고 2번, 3번 보기 지문에 지역경찰의 조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너무 우리가 앞에 경찰조직법에서 다 배웠잖아요. 맞죠? 자, 좋습니다. 다음 우리 5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38번 문제는요. 112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규칙인데 여러분들 이 문제 유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순경 채용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될 가능성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112 신고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시면 좋은 게 여러분들 112 신고를 접수받으면 112에서 위치 정보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위치 112가 위치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 즉 가능한 경우와 두 번째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12 신고 처리 규칙을 모두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순경 채용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이 112에서 시행할 수 있는 위치 정보 조회의 가능, 불가능,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한 경우는요. 범죄 피해자, 그 다음 실종 아동 등, 그 다음 여러분 자살 기도자, 그 다음 여러분 조난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고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범죄 수사를 위한 범죄자입니다. 여러분들 범죄자는 위치 정보 조회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통신비밀보호법 이런 거에 의한 통신 제한 조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위치 정보 조회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금방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단순 가출자, 단순 행방불명자, 이런 사람들 위치 정보 조회 불가합니다. 여러분들 이 538번 문제는 바로 이 위치 정보 조회에 가능, 불가능 유무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을 보시면 범죄 수사를 위한 범죄자의 위치 정보 조회, 여러분 112에서 위치 정보 조회 불가능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이 X가 되겠습니다. 자, 범죄 피해 예상되는 자, 자살 암시자, 위치 정보 조회 가능했죠. 자, 다음 단순 가출 행방불명 연락두절, 위치 정보 조회 불가능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행여나 112 신고 위치 정보 조회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나마 풀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539번 문제부터는요. 생활안전 경찰 활동의 내용 중에 하나인 협력 방법 업무, 쉽게 말하면 민간 경비업자와의 협력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 경비업법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활안전 경찰 활동에서 두 문제 내외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가 바로 해당 경비업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어렵지는 않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539번 문제부터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539번 문제입니다. 자, 경비업 옳은 것은, 자, 볼까요, 여러분? 가항입니다. 기계 경비 업무입니다. 의의를 물어보는 것이죠. 자, 경비 대상 시설에 여러분들 기계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CCTV 등 같은 기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도난, 화재 이러한 것들 감지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감지를 어디에 한다? 기기가 설치된 장소 이외에서 감지 송신 시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어디에서?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을 받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기계 경비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많이 바꾸죠.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인데 경비 대상 시설 내의 장소로 말을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가항은 기계 경비 업무의 의의로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변 보호 업무입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업무죠. 연예인 맞죠, 여러분? 자, 이러한 사람들 경비 신변 보호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변 보호의 대상은 생명과 신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사는 신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장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항도 신변보호 업무, 사람의 생명, 신체 위해 방지, 신변보호, 나항은 5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여러분 특수경비 업무입니다. 여러분 특수경비 업무, 공항, 항만, 항공기 포함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국가 중요시설, 거기에 특수경비 업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항공기를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특수경비 업무는 공항, 항만, 원자력, 항공기 포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항은 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라항을 보시면 혼잡 경비 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바로 풀어요. 여러분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경비업의 종류에는 혼잡 경비 업무 없어요. 그래서 바로 X입니다. 여러분 이 혼잡 경비 업무는요 경비업법의 대상이 아니라 어디의 대상이냐면 경비 경찰 활동에서 행사 안전 경비를 혼잡 경비라고 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비업법상의 문제 중에 가장 전형적인 문제이면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경비업의 종류는 우리 경찰학 시험에 있어서 최빈출 여러분들 문제니까 이러한 문제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40번 문제 봅시다. 경비업법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보기 1번 볼까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여러분들 경비업은 법인만이 경비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즉 경비업이라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인만이. 자, 그런데 이 경비업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경비업에 대한 허가 주체는 바로 시도경찰청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경찰서장의 허가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 바로 나왔네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답이 바로 나오면 다른 지문 솔직히 안 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아시겠죠? 왜? 명백하니까. 자, 그런데 2번을 보시면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죠. 그래서 옵니다. 즉 개인은 경비업자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 받은 그 당일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옵니다. 자, 그리고 5년이 지난 이후에 경비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려면 나중에는 갱신 허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경비업자는요, 이 집단 민원 현장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군중이 많이 모여서 일종의 시위, 집회 등등을 하는 거, 이런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때는요, 이 경비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 반드시 경비지도사 1명을 현장 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4번의 지문은 O가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540번 문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 경비업법에서 우리 시험에 나와주면 땡큐죠. 왜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4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경비업이 허가를 받고 나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이제 업무를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경비업의 업무를 영위하는 기간 중에 그때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알 수 있도록 신고 제도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좀 실컷 허가를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경비업자가 뭐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하네요. 또는 휴업을 하네요. 그러면 경비업을 더 이상 영위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허가권자인 시도경찰청장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폐업과 휴업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법인의 주사무소가 있죠. 그리고 법인이 좀 자기가 잘 돼. 그러면 사업을 확장해서 출장소를 둘 수도 있겠죠. 이러한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폐지해요. 이것도 여러분 신고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여러분 처음 경비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때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경비업의 업무가 내용이 5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신변보호 업무, 호송 업무, 기계경비 업무, 특수경비 업무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비업의 내용을 변경해. 그러면 여러분들 경비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는 신고사항이 아니라 허가사항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 역시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14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30페이지에 여러분들 제가 표를 해놓았죠. 신고 사유와 신고 기간.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42번 보겠습니다. 자, 경비업법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을 보면 540번 제가 앞으로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자, 542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당연하죠. 자, 다음 여러분 경비업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 맞죠. 그런데 언제부터? 허가를 받은 날부터.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허가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했죠.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4번 같은 경우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 지도사 배치하여야 한다는 거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쉽습니다. 말장난에만 안 헷갈리면 되십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43번 볼게요. 자, 경비업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 볼까요? 경비업의 업무에는 시설 업무, 시설 경비 업무, 호송 경비 업무, 신변 보호 업무, 기계 경비 업무, 특수 경비 업무 5가지 맞죠? 자, 여기서 혼잡 경비 업무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기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신변 보호 업무,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방지, 그리고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여러분 맞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시설 경비 업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공안이 나오네요. 그리고 국가 중요시설 경비 업무가 나오네요. 여러분 이거는 시설 경비 업무가 아니라 특수 경비 업무죠. 그래서 여러분들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기계 경비 업무를 물어봅니다.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된 것을 송신, 수신 받는다. 어디에서?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경비 대상 시설 내의 장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X죠.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기읍, 니은 2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함정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어려운 문제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544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쉬워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특수경비 업무, 공항, 항공기 포함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 대표적으로 항만, 원자력 등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 파악이 되죠. 자, 경비 대상 시설 내의 장소, 여러분들 기계 경비 업무는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서 설치한 관제 시설에서 수신받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번과 4번은 자연스럽게 옳은 지문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4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우리 생활안전경찰 활동에서 협력 방법 업무, 즉 경비업과 관련된 마지막 문제 545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는 긴데 그냥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특수경비 업무, 공항, 항공기 포함이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 방지하는 업무 5가 되겠습니다. 신변보호 업무, 대상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였죠. 재산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혼잡 경비 업무 바로 X죠. 혼잡 경비 업무는 경비업법상의 경비 업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기계 경비 업무는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죠. 그런데 여기에는 경비 대상 시설 장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X죠.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기읍, 니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안전경찰 활동에서 일단은 순찰 연구, 순찰의 기능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하지는 않지만 112에서의 위치 정보 조회의 가능과 불가능 구분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번외로 기억해 놓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가장 출제될 경향성이 높은 협력방법 업무 중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경비업법, 이것과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39강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생활질서 업무, 여러분들 이 생활질서 업무에는 대표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그 다음에 풍속업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매매 알선법, 여러분 이런 것과 관련된 주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39강 수업 마치고요. 우리 40강 수업에서는 이제는 생활 질서와 관련된 업무의 다양한 법률 규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39강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40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